의뢰인의 직장 동료가 회사 내에 불법 녹음을 해서 의뢰인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직장 동료는 위 고소가 허위 고소였다면서 무고죄로 오히려 우리 의뢰인을 역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거짓말로 고소한 것도 아닌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무고 혐의의 불송치를 받아낸 사례를 통해서 억울하게 무고죄 피의자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회사 내부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 안에는 회사 업무 내용이나 다른 직원들의 대화, 또 민감한 내부 이야기까지 전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건 불법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화 당사자 간의 비밀 녹음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고발당했던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겁니다.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이유였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소했다가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으면 바로 무고죄가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소했느냐, 즉 일부러 없는 사실을 꾸며냈거나 거짓인 것을 알면서 신고해야 무고죄가 됩니다. 반대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신고를 했는데 법률 판단만 틀린 경우라면 그거는 무고죄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건도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녹음이 있었고 회사 내부에 대화가 녹음된 것도 맞았습니다. 다만 그 녹음이 법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잘못 판단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미 선행 사건인 수사에서 경찰이 이렇게 판단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고발인은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일 뿐 무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통신비밀보호법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미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해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수사 결과 통지서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미 수사기관도 무고가 아니라고 봤다. 이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지만 결국 거짓 고소가 아니라 법률 판단의 문제였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소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실제 사실에 근거한 신고였다면 법률 판단이 틀렸더라도 무고죄는 쉽게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무고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나온 수사 결과나 불송치 결정문, 관련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무고죄로 고소당하셨나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억울함을 끝까지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